전라북도 김제평야는 초봄이 되어도 여전히 겨울의 끝자락에 머물러 있었다. 논들은 수확 이후의 고요를 길게 끌고 있었고 마을 외곽의 농가들은 계절 사이의 공백처럼 느슨하게 흩어져 있었다. 그 가운데 한승우의 집이 있었다. 오래된 단층 농가주택, 낮은 담장, 농기구 창고와 비닐하우스가 뒤편에 붙어있는 전형적인 농촌 구조였다. 그는 그곳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나이 54, 벼농사를 이어온 소농, 배우자 사망 이후 6년째 단독 가구였다. 가족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인근에 없었고 명절이나 제사 때도 방문객이 없는 집으로 마을에서 오래전부터 인식되어 있었다. 그의 삶은 논이 물길과 계절 달력, 농협 출하 일정, 비료 주문 시기 같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마을 방송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공지와 농업기술센터 문자 알림이 그의 사회적 연결의 대부분이었다. 집안에는 생활 흔적이 단순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사용하지 않는 방은 오랫동안 닫혀 있었다. 배우자 사망 이후 생활 규모를 줄였고 외부 활동도 최소화했다. 김제 시내로 나가는 일은 농자재 구입이나 병원 검진 같은 필수 일정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날 아침도 그 연장선에 있었다. 이른 시간, 마을이 아직 움직이기 전에 고요한 구간이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 특유의 공백, 농사 준비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잠깐 멈춤 같은 시간대였다. 논 뒤편 창고 쪽 외곽 구획은 평소에도 통행이 거의 없었고 농기계 보관과 폐자재 적치 공간으로만 사용되던 곳이었다. 그 구역에 낯선 물체가 놓여 있었다. 전날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것, 위치와 형태가 주변 환경과 맞지 않는 것, 덮개처럼 보이는 천 소재와 일정한 부피, 자연 발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배치였다. 그 아래에는 영아 셋이 있었다. 세 영아는 동일 시기에 출생으로 추정되는 크기와 발달 상태를 보였고 보온을 위해 시판하기 담요와 의류가 겹겹이 사용되어 있었다. 옆에는 국내 유통 분유, 젖병, 기저귀가 담긴 비닐봉지가 함께 놓여 있었다. 출생 정보나 보호자 정보는 없었고 이름이나 연락처를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존재하지 않았다. 외부에 남겨진 시간이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체온 상태와 보온 준비 정도로 미루어 새벽 시간대에 의도적으로 배치된 것으로 추정 가능했다. 장소는 농가 사유지의 후면 외곽, 외부에서 접근은 가능하지만 일반 통행은 없는 지점이었다. 발견 가능성과 추적 회피를 동시에 고려한 선택으로 보였다. 이 발견은 그의 생활 구조를 즉각적으로 분리시켰다. 이전까지의 일상과 이후의 일상이 동일선상에 놓일 수 없게 되었다. 집 안으로 이동된 영아 셋은 전통 온돌 난방이 작동되는 실내 공간에 놓였다. 농가주택 구조상 바닥 난방 효율이 높은 중앙 거실이 선택되었고 분유는 실내 조리 공간에서 온수로 준비되었다. 영아의 생리 반응은 약했고 저체온 위험이 높은 상태였지만 보온 조치와 급여 후 안정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전에 경험하지 않은 생명관리 상황이었지만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판단은 빠르게 이루어졌다. 신고 이후 지역 파출소 경찰과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인력이 현장에 도착했다. 사유지 외곽 위치 특성상 목격자나 차량 이동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고 인근 농가 CCTV는 해당 방향을 포착하지 못하는 각도였다. 농로 진입 흔적도 특정되지 않았다. 동일 기간 김제 및 인접시군에서 영아 실종 신고는 없었다. 현장 분석은 영아 유기의도 배치로 분류되었고 보호자 신원 추적은 장기조사 항목으로 전환되었다. 이 문제는 즉시 보호였다. 세 영아는 동일 장소에서 발견되었고 분리 수용 시 초기 애착 형성 및 안정성 측면의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전라북도 권역 내 영아 긴급보호시설의 가용 자리는 분산되어 있었고 3명 동시 수용은 곤란했다. 행정 절차와 시설 배정 사이에 시간 공백이 발생했다. 그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발견 장소였고 발견자가 관리하고 있는 주거지였다. 한승우는 공식 보호자가 아니었고 혈연 관계도 없었으며 양육 경험도 없었다. 단독 농가, 중년 남성, 농촌 거주, 이 조건들은 보호 체계에서 일반적으로 취약 요인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초기 발견 이후 생존 안정 조치를 시행한 유일 인물이었고 현 시점에서 영아의 환경 변화가 최소인 장소 역시 그 집이었다.
긴급 단기 보호 조치로서 현장 유지가 검토되었다. 그의 집은 원래 조용했다. 일정한 시간에 난방이 켜지고 꺼지고 식사와 수면이 반복되는 단순 구조였다. 그 안에 세계의 새로운 호흡이 들어왔다. 미세한 체온 변화, 수면과 각성의 불규칙한 순환, 분유급여 간격 같은 요소들이 공간의 중심이 되었다. 농사 일정표가 붙어있던 벽에는 체온 측정 기록과 급여 시간 메모가 추가되었다. 사용하지 않던 방은 보관 공간에서 잠정 양육 공간으로 재분류되었다. 실내 물품 배치는 영하 중심으로 이동되었다. 마을에는 소식이 빠르게 퍼졌다. 김제 농촌사회의 정보 흐름은 물리적 거리보다 관계망을 따라 이동한다. 발견 사실과 영하 수, 위치, 보호 상황이 공유되었다. 외부 관심이 발생했지만 현장 접근은 제한되었다. 행정기관과 보호기관의 개입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이루어졌다. 보건소는 영하 상태 확인을 위한 방문 일정을 잡았고 읍사무소는 긴급 물품 지원을 검토했다. 농협 하나로마트를 통한 분유와 기저귀 확보 경로가 마련되었다. 시간은 그날 오전에서 오후로 넘어갔다. 영하 3세 생존 안정은 유지되었다. 보호자 미확인 상태는 변함없었다. 조사 결과는 공백이었다. 장소와 시간 선택의 의도성만이 분명했다. 한승우의 생활 구조는 이미 변환된 상태에 들어갔다. 농사준비 단계의 초봄 일정은 지연되었고 집안의 온도와 소리, 시간 흐름의 기준이 바뀌었다. 이전까지 닫혀있던 방이 열려 사용되기 시작했다. 과거의 부재를 전제로 유지되던 공간이 현재의 존재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그날 저녁, 새 영하는 동일한 실내 온도와 급여주기 속에서 안정 상태를 유지했다. 발견해서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보호자 신원은 여전히 미상, 행정적 신분은 미등록, 관계는 정의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생존은 유지되고 있었다. 김제 평야의 한 농가에서 이름 없는 새 영아와 이름 있는 한 성인이 같은 지붕 아래에 놓였다. 그 배치는 우연의 형태를 띠었지만 이후의 시간은 우연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발견 이후 이틀째, 새 영아의 상태는 지역 보건소 방문 기록에 따라 안정범주로 분류되었다. 체온 유지와 급여 반응이 유지되고 있었고 탈수나 감염 징후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행정적 신분은 여전히 공백이었다. 보호자 미확인, 출생 등록 미존재, 의료보험 미적용 상태였다. 한국의 영아보호 체계에서 이 세 가지 공백은 동시에 발생하기 드문 조합이었다. 김제경찰서는 사건을 영아 유기 의심으로 분류하고 도단위 수사 라인에 보고했다. 현장 위치와 물품 구성, 보온 준비 정도를 종합하면 계획적 배치 가능성이 높았다. 영아를 즉시 사망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면서도 추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선택이었다. 새벽 시간대 농로 접근 후 신속 이탈로 가정되었고 차량 식별은 실패했다. 인근 시군 병원 분만 기록과 조산원 이용 내역 조회가 병행되었으나 출생 추적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행정적 보호 조치는 현실적인 제약에 부딪혔다. 전라북도 권영내 영아 긴급보호시설의 수용 능력은 이미 상한에 가까웠다. 특히 동일 시기 3명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 존재하지 않았다. 분리 수용은 법적으로 가능했지만 생후 초기 단계의 분리 스트레스와 환경 변화는 발달 위험 요소로 평가되었다. 보호기관 내부 회의에서 임시 유지가 최선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그 유지 장소는 발견 환경과 동일한 공간, 즉 한승우의 집이었다. 그는 보호 체계의 전형적 대상이 아니었다. 혈연 보호자도 아니었고 입양 신청자도 아니었으며 양육교육을 이수한 적도 없었다. 단독 농가, 중년 남성, 농촌 거주라는 조건은 보호 심사 기준에서 위험 요소로 분류된다. 그러나 초기 생존 안정이 그 집에서 형성되었고 새 영아의 현재 환경 적응도 역시 그 공간에 기반하고 있었다. 보호기관은 긴급 단기 위탁과 유사한 형태로 현장 유지 조치를 승인했다. 공식 명칭은 긴급 현장 보호였다. 기간은 1차 7일, 이후 재평가 조건이었다. 한승우의 생활은 즉각적으로 재편되었다. 이전까지의 하루 단위 농사 일정은 분 단위 급여 주기로 분할되었다.
집안의 기준 시각은 농업 방송 시간이 아니라 영화 급여 시간표로 이동했다. 기존 가구 배치는 영화 공간 확보에 맞춰 재조정되었고 사용하지 않던 방은 보관 기능에서 임시 양육 기능으로 전환되었다. 농기구와 농자재는 창고로 이동되었고 실내 중심 공간에는 영화 용품이 집중되었다. 지역 사회의 반응은 빠르게 형성되었다. 김제 농촌 공동체는 외부 정보보다 내부 소문망이 빠르다. 발견 사실, 영하 수, 보호 상황이 인접 마을까지 확산되었다. 그러나 보호기관의 요청에 따라 방문은 제한되었고 물품 지원은 행정 채널을 통해 전달되었다. 읍사무소는 긴급 생활 물품 지원 항목에 영화 용품을 추가했고 보건소는 정기 방문 일정을 배정했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분유와 기저귀 공급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분류했다. 영하 셋은 동일 연령군으로 추정되었지만 생리 반응은 차이를 보였다. 하나는 급여 간격이 짧고 체온 변동이 컸고 하나는 자극 반응이 낮았으며 하나는 수면 주기가 길었다. 보호기관 방문 기록에는 개별 반응 차이가 지속 관찰 대상 항목으로 기재되었다. 동일 환경 내 개별 발달 경향이 확인되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행정 기록상 새 영화는 신원 미상 영화 A, B, C로 분류되었다. 출생 신고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등록 번호도 부여되지 않았다. 의료 지원은 긴급 의료보호 조항을 적용해 임시 번호로 처리되었다. 한승우는 법적 보호자가 아니었으므로 의료 동의권은 보호기관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실제 생활관리와 급여, 보온, 수면관리 등 일상 양육 기능은 그의 공간에서 수행되었다. 법적 권한과 실제 돌봄 사이의 분리 구조가 형성되었다. 그의 집은 그동안 단독 생활에 맞춰 유지되어 왔다. 난방은 일정 시간만 가동되었고 사용 공간도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영하 보호가 시작되면서 난방 가동 시간은 연속 상태로 전환되었다. 온도는 영하 체온 유지 기준으로 조정되었고 실내 공기질 관리가 필요해 환기주기와 난방 균형이 관리 항목이 되었다. 보건소 방문 기록에는 실내 온도와 습도 범위가 점검 항목으로 추가되었다. 생활소리의 구성도 변화했다. 이전까지 집안에는 냉장고 작동음과 난방 배관음 정도만 존재했다. 이제는 규칙적이지 않은 미세 소리와 호흡 주기가 공간을 채웠다. 급여 준비 시간, 체온 측정 시간, 기저귀 교체 시간 같은 반복 단위가 하루의 구조를 만들었다. 농사 준비 일정은 뒤로 밀렸고 비닐하우스 작업과 논물 관리 계획은 보류되었다. 계절 농사에서 시간은 중요한 자원이지만 그 시점의 우선순위는 명확히 이동했다. 보호기관의 1차 재평가가 이루어진 시점은 발견 후 5일이었다. 영하 상태는 안정, 체중 감소 없음, 급여 반응 유지, 환경 적응 양호로 기록되었다. 시설 수용 가능 여부는 여전히 부정적이었다. 분리 수용 시 발달 영향 우려가 유지되었다. 따라서 현장 보호 연장이 승인되었다. 기간은 추가 7일, 이후 장기 방안 검토로 설정되었다. 그 사이 경찰 수사는 단서 없이 진행되었다. 병원 출생 기록, 산후조리원 이용 기록, 미혼모 지원 시설 입소 기록 등 가능한 경로 조회가 이루어졌으나 새 영화와 일치하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DNA 데이터베이스 조회는 진행 중 상태였다. 사건은 미제 보호자 미상 영아 사건으로 분류되었다. 한승우는 여전히 법적 관계가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일상 기능은 이미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로 고정되었다. 급여 준비와 보온 관리, 수면 주기 유지, 위생 관리 같은 영아 생존의 필수적인 기능이 그의 집에서 반복되고 있었다. 행정체계는 이를 임시 보호 환경으로 규정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지속 돌봄 환경으로 작동했다. 마을 인식도 변화했다. 이전까지 그는 혼자 사는 농가로 분류되었고 교류가 적은 사람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새 영아 보호가 알려지면서 인식범주가 이동했다. 지원 물품이 전달되고 안부 확인 연락이 행정 채널을 통해 이루어졌다. 농가 단독 생활자에서 영아 보호 공간으로 사회적 의미가 바뀌었다. 시간은 발견 후 일주일로 이동했다. 새 영아의 체온과 급여 반응은 안정범주에 유지되었고 실내 환경도 관리 기준을 충족했다. 보호기관은 장기 방안을 논의 단계로 전환했다.
시설 수용 가능성은 여전히 낮았고 분리 수용 위험은 유지되었다. 대안으로 제시된 것은 현장 보호자의 임시 위탁 보호 전환 가능성이었다. 그 전환은 행정적 관계를 부여하는 절차였다. 발견자에서 임시 보호자로의 위치 이동이었다. 한승우에게 그 제안이 전달되기까지 행정 내부 검토가 이루어졌다. 농촌 단독 중년 남성의 영아 보호 사례는 드물었고 기준 적용에 신중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세영아의 현재 생존과 안정이 형성된 공간이 그 집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의 집안에서 세영아는 동일 온도와 동일 급여 주기 속에 있었다. 신원은 여전히 미상, 법적 관계는 미정, 그러나 생존은 유지되었다. 발견 이후의 시간은 단순한 임시 구간을 넘어 지속 가능성 검토 구간으로 이동했다. 김제평야의 한 농가에서 이름 없는 새 영아와 이름 있는 한 성인의 공동생활이 행정체계 속의 위치를 얻기 시작했다. 발견 후 열흘째, 보호기관 기록에는 새 영아의 상태가 안정 유지 단계로 분류되었다. 체온 유지, 급여 반응, 수면 주기 형성이 모두 초기 위험 구간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행정적 신분은 여전히 미정 상태였다. 보호자 미확인, 출생 등록 미존재, 법적 보호자 부재라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다만 생활 환경의 중심은 분명해졌다. 새 영아의 생존 유지가 형성된 공간은 한승우의 집이었고 돌봄 기능 역시 동일 장소에서 지속되고 있었다. 그의 집안은 이전과 다른 구조로 고정되기 시작했다. 단독 생활에 맞춰 최소화되어 있던 생활 공간은 영아 중심으로 재배치되었다. 사용하지 않던 방은 보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임시 양육 공간으로 전환되었다. 생활 가구의 위치는 영아 접근성과 온도 균일성을 기준으로 조정되었고 농가 내부 동선 역시 돌봄 중심으로 바뀌었다. 난방 가동 시간은 상시 유지 체계로 고정되었고 실내 온도 관리가 주요 생활 항목으로 자리 잡았다. 급여와 체온 관리, 수면 주기 기록이 집안의 시간 단위를 결정했다. 이전까지 그의 하루는 농사 일정표와 기상 조건에 의해 분할되었지만 이제는 새 영아의 생리 리듬이 기준이 되었다. 급여 간격은 개별 차이를 보였고 체온 변동 패턴도 서로 달랐다. 보호기관 방문 기록에는 새 영아 각각의 반응 특성이 개별 항목으로 추가되었다. 동일 연령군이지만 개별 생리 경향이 분리되기 시작한 단계였다. 지역 보건소는 영아 건강 관찰을 위해 방문 빈도를 늘렸다. 체중 증가, 수분 상태, 피부 반응, 수면 패턴이 지속적으로 기록되었다. 기록에는 환경 적응 양호, 돌봄 일관성 유지, 위생 상태 양호라는 항목이 반복되었다. 행정 기준에서 중요한 요소는 환경 안정성이었고 그 안정은 동일 공간에서 지속된다는 사실로 확인되었다. 김제 농촌 공동체의 반응도 점차 구조화되었다. 초기에는 사건 중심의 관심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 지원 형태로 변했다. 물품 전달은 읍사무소와 보호기관을 통해 조정되었고 개인 방문은 제한되었다. 농가 단독 공간의 외부 출입이 늘어날 경우 영아 감염 위험과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따라서 지원은 공식 채널로만 이루어졌다. 그의 집은 점차 보호 환경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개인 농가 주거지였지만 이제는 영아 보호 공간으로 행정 시스템에 기록되었다. 주소는 보호기관 관리 목록에 등록되었고 보건소 방문 루트에 포함되었다. 지역사회에서 그 공간의 의미가 바뀌었다. 혼자 사는 농가에서 새 영아가 있는 집으로 분류되었다. 새 영아의 개별 반응 차이는 더욱 뚜렷해졌다. 하나는 급여 요구 간격이 짧고 온도 변화에 민감했다. 하나는 외부 자극 반응이 낮고 각성 시간이 짧았다. 하나는 수면 시간이 길고 안정성이 높았다. 보호기관 기록에는 개별 반응 차이에 따른 돌봄 전략 조정이 필요하다는 항목이 추가되었다. 동일 관리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한승우의 생활 구조도 이에 맞춰 세분화되었다. 급여 준비와 온도 관리, 위생 관리가 개별 패턴에 맞게 반복되었다. 이전까지 그는 농사 작업을 시간 단위로 계획했지만 이제는 분 단위 돌봄 주기가 중심이 되었다. 농사 준비 단계는 계속 지연되었고
비닐하우스 관리와 논준비 일정은 최소 유지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농업 노동 중심 생활에서 돌봄 중심 생활로 축이 이동했다. 보호기관의 2차 재평가가 이루어진 시점은 발견 후 14일이었다. 새 영아는 모두 체중 증가를 보였고 감염 징후는 없었다. 환경 적응 안정, 돌봄 일관성 유지, 건강 상태 양호라는 평가가 내려졌다. 시설 수용 가능성은 여전히 부정적이었다. 분리 수용 시 발달 영향 위험이 유지된다는 판단이었다. 따라서 현장 보호 유지가 계속 승인되었다. 행정기록상 새 영아의 신분은 여전히 A, B, C였다. 출생 신고가 존재하지 않았고 보호자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 부여도 불가능했다. 그러나 생활 공간에서는 개별 반응과 돌봄 패턴에 따라 서로 다른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행정번호와 생활 인식 사이에 차이가 형성되었다. 그의 집안에서 새 영아는 동일 난방 환경과 급여 체계 속에 있었다. 생존 안정 단계는 유지되었고 환경 변화 없이 동일 공간에서 시간이 누적되었다. 보호기관 기록에는 동일 환경 유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영아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항목이 추가되었다. 환경 지속성이 발달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였다. 마을 인식도 점차 변화했다. 이전에는 사건 중심의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생활 상황으로 받아들여졌다. 영아가 있는 집, 돌봄이 이루어지는 공간, 지원이 필요한 농가라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농촌 공동체 특성상 가족 구조가 없는 가구는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지만 동시에 공동체 보호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의 집은 그 범주에 포함되었다. 행정체계 내부에서는 장기 방안 논의가 시작되었다. 시설 수용 불가, 분리 수용 위험, 현장 안정 유지라는 세 요소가 동시에 존재했다. 대안으로는 임시 보호자의 지위 부여 가능성이 검토되었다. 발견자에서 보호자 지위로의 전환이었다. 이는 법적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절차였으며 농촌 단독 중년 남성 사례에서는 드물었다. 그러나 새 영아의 안정 환경이 그 집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시간은 발견 후 3주로 이동했다. 새 영아의 체중 증가와 생리 안정은 지속되었다. 환경 변화 없이 동일 공간에서 생활이 이어졌다. 보호기관 기록에는 환경 지속 기간이 안정성 지표로 누적되기 시작했다. 돌봄 공간이 임시에서 지속으로 이동하는 초기 단계였다. 그의 집안에서 새 영아는 동일 온도와 동일 급여 주기 속에 있었다. 행정적 관계는 여전히 미정이었지만 생활 구조는 이미 고정되어 있었다. 농사 일정이 아닌 영아 돌봄이 생활 중심이 되었고 공간 기능도 이에 맞춰 재편되었다. 김제평야의 한 농가에서 이름 없는 새 영아와 이름 있는 한 성인의 공동생활은 임시 보호 단계를 넘어 지속 가능성 단계로 이동하고 있었다. 발견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행정체계의 분류는 변하지 않았지만 보호체계 내부의 평가 기준은 이동하기 시작했다. 새 영아의 신원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고 보호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DNA 조회는 진행 중이었으나 일치 사례는 없었다. 출생 신고 기록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행정문서에서 새 영아는 계속해서 무연고 영아 A, B, C로 기재되었다. 그러나 보호 환경 항목에는 동일 장소 유지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발견 장소와 보호 장소가 동일하고 생활 안정성이 누적되고 있다는 사실이 반복 기록되었다.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 회의에서는 장기보호 방향 검토가 시작되었다. 시설 수용 가능성은 여전히 부정적이었다. 동일 연령 영아 셋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되지 않았고 분리 수용 시 초기 애착 형성 단계에서의 분리 위험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기존 보호 환경 유지가 최선이라는 판단이 반복되었다. 그 환경은 한승우의 집이었다. 이 문제는 법적 지위였다. 현재 상태는 긴급 현장 보호였고 기간 연장 형태로 유지되고 있었다. 이는 임시 조치로만 인정되며 장기 보호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정 기간 이후에는 법적 보호 지위가 필요했다. 보호기관은 임시 보호자 지위 부여 가능성을 공식 검토 항목으로 상정했다. 한승우는 혈연 보호자가 아니었고 입양 신청자도 아니었다. 농촌 단독 가구, 중년 남성,
영아 양육 경험 없음이라는 조건은 일반적으로 보호자 심사에서 위험 요소로 분류된다. 그러나 새영아의 생활 안정이 형성된 장소가 그 집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다. 환경 지속성과 돌봄 일관성이 확인된 유일 공간이었다. 보호기관은 임시보호자 전환 가능성에 대한 사전평가를 시작했다. 평가 항목에는 주거 환경, 위생 상태, 난방 및 안전 설비, 지역 지원망, 경제활동 지속 가능성 등이 포함되었다. 농가 주거 구조는 도시 주택과 다르기 때문에 별도 기준이 적용되었다. 온돌 난방 유지, 실내 온도 관리, 환기 주기, 영아 물품 배치 안전성 등이 점검 항목으로 기록되었다. 평가 결과는 기준 충족으로 분류되었다. 지역사회의 지원 구조도 공식 기록에 포함되었다. 읍사무소 긴급 지원, 보건소 정기 방문, 농협 물품 공급 경로, 마을 공동체 지원 가능성 등이 확인되었다. 농촌 지역 특성상 가족 외 공동체 지원망이 보호 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보호기관 기록에는 지역 지원망 존재가 긍정 요인으로 추가되었다. 새영아의 발달 상태 역시 평가 대상이었다. 체중 증가, 체온 안정, 급여 반응 유지, 환경 적응 양호가 반복 기록되었다. 동일 공간 유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안정지표가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 첨부되었다. 환경 지속성이 발달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결론이었다. 그 사이 한승우의 생활 구조는 더욱 고정되었다. 농사 일정은 최소 유지 수준으로 축소되었고 영아 돌봄 주기가 생활 중심이 되었다. 실내 공간은 완전히 양육 중심 구조로 전환되었다. 사용하지 않던 방은 영아 공간으로 고정되었고 농기구와 농자재는 외부 창고로 이동되었다. 집 안 기능이 개인 주거에서 보호 공간으로 바뀌었다. 행정체계 내부에서는 보호지위 전환을 위한 법적 절차 검토가 시작되었다. 임시보호자 지정은 가정법원 승인 대상이었다. 신청자는 보호기관이 될 수 있으나 실제 돌봄 수행자는 개인이므로 당사자 동의가 필요했다. 한승우에게 보호자 지위 전환 의사 확인이 이루어졌다. 기록에는 동의 의사 확인 완료로 기재되었다. 이후 절차는 임시보호자 신청이었다. 신청 대상자는 무연고 영아 A, B, C, 신청인은 한승우였다. 관할은 전주가정법원이었다. 보호기관은 신청 서류 작성과 환경평가 보고서를 준비했다. 보고서에는 동일 환경 유지 기간, 돌봄 일관성, 지역 지원망 존재, 시설 수용 불가 상황이 포함되었다. 새영아의 행정적 위치는 여전히 미등록 상태였지만 보호 환경은 지속 구조로 이동하고 있었다. 긴급 보호에서 임시 보호로의 단계 이동이 시작된 것이다. 이는 단순 기간 연장이 아니라 보호체계 내 지위 변화를 의미했다. 김제 농촌 공동체 내 인식도 이에 맞춰 변화했다. 이전에는 사건 중심이었으나 이제는 보호 상황으로 받아들여졌다. 새영아가 있는 집이라는 인식이 고정되었고 지원 역시 지속 형태로 이루어졌다. 농촌 사회에서 가족 구조가 없는 가구가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사례는 드물지만 공동체는 이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보호기관의 최종 검토 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졌다. 시설 수용 불가, 분리 수용 위험, 현장 안정 유지라는 세 요소가 유지되는 한 임시보호자 지정이 최선이라는 판단이었다. 새영아의 현재 안정 환경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발달 이익에 부합한다는 결론이었다. 임시보호자 신청 서류가 제출되었다. 관할 가정법원 접수 기록에는 무연고 영아 임시보호자 지정 신청으로 분류되었다. 새영아의 신원은 여전히 A, B, C였고 보호자 미상 상태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호 환경은 이제 개인 주거가 아니라 행정적으로 승인된 보호 공간으로 전환 절차에 들어갔다. 한승우의 집안에서 새영아는 동일 온도와 동일 급여 주기 속에 있었다. 생활 안정성은 유지되었고 환경 변화는 없었다. 행정 절차는 진행 중이었지만 일상 구조는 이미 고정되어 있었다. 농사 일정이 아닌 영아 돌봄이 생활 중심이 되었고 공간 기능도 보호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발견 후 한 달, 새영아의 생존은 단순 유지 단계를 넘어 법적 보호 체계 진입 단계로 이동했다. 김제평야의 한 농가에서
이름 없는 새 영아와 이름 있는 한 성인의 공동생활은 행정적 지위를 획득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임시보호자 지정 신청이 접수된 이후 행정 절차는 일상생활과 분리된 별도의 흐름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새 영아의 신원은 여전히 미확인이었고 보호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보호체계 내부에서는 이제 사건이 아니라 장기보호 사례로 분류되었다. 무연고 영아 셋이 동일 환경에서 지속 양육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예외적이었다. 보호기관 기록에는 지속 양육 기간이 한 달을 넘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 문제는 장기성 평가였다. 임시보호는 기간 제한 구조이며 일정 시점 이후에는 장기보호 환경의 적합성을 판단해야 한다.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도단위 평가를 요청했고 지역 사례 담당 외의 상위 감독 인력이 검토에 참여하게 되었다. 평가 항목은 환경 안정성에서 장기 양육 가능성으로 이동했다. 농촌 단독 중년 남성이 영아 셋을 장기간 양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보호 체계의 기준은 안정성뿐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포함한다. 경제활동 유지, 돌봄 지원망, 건강 상태, 장기 돌봄 역량이 평가 대상이었다. 기존 기록에서는 환경 안정과 돌봄 일관성이 확인되었지만 장기성 항목은 별도 검토가 필요했다. 같은 시기 계절은 농사 준비 단계로 이동하고 있었다. 농가의 노동 강도와 시간 요구가 증가하는 시기였다. 한승우의 생활 구조는 이미 돌봄 중심으로 전환되어 있었지만 농업활동과 영아 돌봄의 병행 가능성은 행정평가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농사 일정이 유지되지 못할 경우 경제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도단위 평가 담당자는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보호 환경, 영아 상태, 생활 구조, 지원망 존재 여부가 점검되었다. 기존 보호기관 기록과 동일하게 새 영아의 건강 상태는 안정으로 평가되었다. 환경 변화 없이 동일 공간에서 양육이 지속되고 있었고 위생과 온도 관리도 기준을 충족했다. 그러나 장기 양육 가능성에 대한 질문은 유지되었다. 평가 기록에는 다음 항목이 추가되었다. 단독 양육 부담, 농업 노동 병행 가능성, 고령화 진행 농가 구조, 향후 교육 및 의료 접근성. 이는 농촌 보호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장기 보호 우려 항목이었다. 새 영아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부담이 배가 된다는 분석이 첨부되었다. 그와 동시에 보호체계 외부에서는 다른 가능성이 논의되었다. 시설 수용 불가와 분리 위험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도시 지역 위탁 가정 또는 입양 대기 가정으로의 이동 가능성이 검토되었다. 이는 보호체계가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장기 방안이었다. 동일 연령 영아 셋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가정이 존재할 경우 환경 전환이 가능해진다. 위 검토 사실은 보호기관 내부 기록에 반영되었다. 장기 보호 환경 대한 탐색 항목이 추가되었다. 이는 현재 보호 환경이 불충분하다는 의미는 아니었지만 장기 적합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의미했다. 새 영아의 미래 환경이 현 위치에 고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처음으로 공식화된 것이다. 한승우의 생활 구조는 이미 돌봄 중심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농사 준비 일정은 축소 상태였고 돌봄 시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영아 셋의 개별 급여와 수면 주기가 분리되어 관리되었고 일상 구조는 그에 맞춰 반복되었다. 행정 기록에서는 돌봄 수행 일관성이 긍정 요소로 계속 기재되었다. 그러나 장기 부담 항목은 별도 유지되었다. 새 영아의 발달 상태는 안정 범주를 유지했다. 체중 증가와 생리 안정이 지속되었고 환경 적응도 유지되었다. 동일 환경 유지 기간은 2달에 근접했다. 보호기관 분석에는 초기 애착 형성 단계가 동일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포함되었다. 이는 환경 전환 시 영향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였다. 도단위 평가 결과는 보류였다. 즉각적 환경 전환은 필요하지 않으나 장기 보호 적합성 판단은 추가 자료 필요로 분류되었다. 이는 보호 환경 유지가 당분간 계속되지만 확정적 승인도 아니라는 의미였다. 행정체계 내부에서 불확실성이 유지되었다. 이 시점에서 보호기관은 보호 환경 강화를 위한 자료 확보를 시작했다. 돌봄 지원망 확인, 경제 기반 확인, 건강 상태 확인, 지역 공동체 지원 의사 확인이 포함되었다.
이는 장기보호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였다. 김제 농촌 공동체의 지원은 이미 기록에 존재했지만 공식 문서화가 필요했다. 읍사무소 지원 기록, 보건소 방문 기록, 지역 주민 지원 가능성 확인서가 수집되었다. 농촌 지역에서는 가족 외 공동체가 돌봄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새영아의 보호 환경이 변경될 가능성은 행정 내부에서만 존재했지만 그 가능성은 실제 위험 요소였다. 환경 전환은 영아 발달 단계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일 환경 유지 기간이 길수록 전환 충격은 증가한다. 보호기관 기록에는 환경 지속성이 유지될수록 이동 위험이 상승한다는 항목이 추가되었다. 한승우의 집안에서 새영아는 동일 온도와 동일 급여 주기 속에 있었다. 생활 안정은 변함없었고 환경 변화도 없었다. 그러나 행정체계의 시선은 이제 단순 보호에서 장기 적합성으로 이동했다. 돌봄 수행 여부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발견 후 2달, 새영아의 보호 환경은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장기 보호 방향은 확정되지 않았다. 김제평야의 한 농가에서 이름 없는 새영아와 이름 있는 한 성인의 공동생활은 처음으로 분리 가능성이라는 위험 요소를 포함하게 되었다. 이는 보호체계 내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단계였다. 발견 후 넉 달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건의 행정분류는 임시보호 사례에서 장기보호 심사 사례로 전환되었다. 무연고 영아 A, B, C의 보호 환경은 동일 장소에서 지속되고 있었고 생존과 발달 안정 지표는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장기보호 적합성 판단은 가정법원 승인 절차를 통해 확정되어야 했다. 임시보호자 지위는 기간 제한 구조이며 일정 시점 이후에는 법적 보호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보호기관은 장기보호자 지정 신청을 준비 단계로 전환했다. 전주가정법원 관할 사건으로 접수된 보호자 지정 심사 절차는 보호기관 보고서, 현장 평가 기록, 영아 건강 자료, 지역 지원망 확인 자료를 포함한 문서 체계로 구성되었다. 새영아는 여전히 신원 미상 상태였고 출생 등록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동일 환경 유지 기간이 넉 달에 도달했다는 점은 보호 체계에서 중요한 지표였다. 초기 애착 형성 단계 대부분이 동일 보호 환경에서 이루어졌다는 의미였다. 보호기관의 최종 평가 보고서에는 다음 항목이 핵심 근거로 제시되었다. 동일 환경 유지 기간 장기화, 돌봄 수행 일관성, 영아 건강 및 발달 안정, 지역 공동체 지원 존재, 시설 수용 불가 상황, 분리 수용 위험. 이 6항목은 장기보호자 지정 가능성의 근거로 정리되었다. 동시에 장기 부담 요소도 별도 항목으로 유지되었다. 단독 양육 구조, 농업 노동 병행, 연령 요인, 미래 교육 의료 접근 문제 보호기관 내부에서는 장기보호자 지정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대체 보호 환경을 지속 탐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병존했다. 동일 연령 영아 셋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위탁 가정 또는 입양 대기 가정이 발견될 경우 환경 전환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넉 달간 동일 환경에서 안정이 형성된 사례를 전환하는 위험도 역시 강조되었다. 가정법원 심사는 문서 기반 평가와 참고 의견 청취 절차로 진행되었다. 보호기관 담당자, 보건소 방문 기록 담당자, 지역 공동체 지원 확인 자료가 제출되었다. 새영아의 건강 상태는 지속 안정으로 분류되었고 환경 변화 없이 동일 공간에서 발달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반복 확인되었다. 한승우의 경제활동은 농업소득 구조로 분석되었다. 소농 규모, 농협 출하 기록, 농업 경력, 지역 공동체 의존 구조가 포함되었다. 농촌 단독 가구에서 돌봄과 농업 병행 사례는 드물지만 공동체 지원망이 존재할 경우 지속 가능성이 보완될 수 있다는 평가가 첨부되었다. 영아 발달 자료는 핵심 판단 요소였다. 체중 증가 곡선, 급여 반응, 수면 주기 안정, 환경 적응 반응이 모두 정상 범주에 있었다. 동일 환경 유지 기간이 길수록 안정 지표가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 포함되었다. 초기 애착 형성 환경이 이미 고정되었다는 의미였다. 보호기관 의견서는 환경 전환 위험을 강조했다. 동일 환경 유지 넉 달 이후의 분리 또는 이동은 심리적 발달적 충격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였다. 이는 장기보호자 지정의 주요 근거였다.
심사 과정에서 세영아의 신분 문제도 검토되었다. 보호자 미상 상태가 지속될 경우 보호자는 장기 보호자 지위로서 법적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갖게 된다. 의료 동의, 생활 보호, 향후 교육 결정 등 보호 기능 전체를 수행해야 한다. 이는 임시 보호와는 다른 수준의 책임 구조였다. 보호자 지정 가능성에 대한 핵심 질문은 동일했다. 단독 농촌 중년 남성이 영아 셋을 장기간 양육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판단은 환경 안정성과 발달 유지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현재까지의 자료에서는 부정 요소가 발견되지 않았다. 심사 기록에는 대체 보호 환경 부재도 명시되었다. 동일 연령 영아 셋을 동시에 수용 가능한 가정은 확보되지 않았고 시설 수용 역시 불가능했다. 분리 수용은 발달 위험이 높다고 평가되었다. 이는 현 보호 환경 유지가 최선이라는 논리를 강화했다. 보호기관 최종 의견은 장기 보호자 지정 적합이었다. 동일 환경 유지 기간과 발달 안정성이 결정적 요소로 제시되었다. 지역 공동체 지원망과 농촌 돌봄 구조 보완 가능성도 긍정 요소로 분류되었다. 가정법원 심사 결과는 보호자 지정 승인으로 결정되었다. 무연고 영아 A, B, C에 대한 장기 보호자로 한승우를 지정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임시 보호 단계 종료와 동시에 법적 보호 관계 확립을 의미했다. 행정문서에서 세영아의 신분은 여전히 미상 상태였지만 보호 관계는 확정되었다. 보호자는 법적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갖게 되었고 보호 환경은 공식 장기 보호 공간으로 인정되었다. 넉 달간 동일 공간에서 이루어진 생존과 발달 안정이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임시 보호 환경이 장기 보호 환경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는 보호 체계에서 드문 사례였다. 한승우의 집안에서 세영아는 동일 온도와 동일 급여 주기 속에 있었다. 생활 구조는 이미 보호 중심으로 고정되어 있었고 행정 절차는 그 구조를 공식화했다. 농사 일정이 아닌 돌봄 구조가 생활 중심이 된 상태는 변하지 않았다. 발견 후 넉 달, 세영아의 보호 환경은 법적 지위를 획득했다. 김제평야의 한 농가에서 이름 없는 세영아와 이름 있는 한 성인의 공동생활은 행정적 임시 구조를 넘어 법적 가족 구조로 전환되었다. 장기 보호자 지정 이후 행정체계에서의 분류는 안정단계로 이동했다. 무연고 영아 A, B, C는 법적 보호자 지정이 완료되었고 보호 환경 역시 장기 보호 공간으로 등록되었다. 보호기관 기록에는 보호관계 확정, 환경 지속 유지, 발달 안정 지속이라는 항목이 추가되었다. 임시 보호 사례에서 장기 보호 사례로의 전환이 완료된 것이다. 그러나 법적 지위 확정은 생활 구조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이미 수개월간 지속된 돌봄 중심 생활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집안의 기능은 개인 농가 주거가 아니라 영아 양육 공간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사용하지 않던 방은 완전히 양육 공간으로 자리 잡았고 생활 물품 배치도 돌봄 동선에 맞춰 유지되었다. 농기구와 농자재는 외부 창고로 이동된 상태가 지속되었다. 세영아의 발달 단계는 초기 생존 안정 단계를 넘어 개별 반응 형성 단계로 이동하고 있었다. 동일 연령군이지만 생리 반응과 주기 패턴의 차이가 지속되었다. 보호기관 방문 기록에는 개별 발달 특성 항목이 추가되었다. 급여 간격 차이, 각성 반응 차이, 수면 주기 차이가 개별 항목으로 기록되었다. 이는 세영아가 행정번호가 아니라 개별 존재로 인식되는 단계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했다. 장기보호 관계 확정 이후 보호기관은 발달 지원 단계로 관리 구조를 전환했다. 생존 유지에서 발달 지원으로의 이동이었다. 체중과 체온 관리 중심 기록에서 인지 반응과 사회적 반응 기록이 추가되었다. 동일 환경 내 발달 유지가 계속 확인되었다. 김제 농촌 공동체 내 인식은 완전히 변화했다. 초기에는 사건과 보호 상황이었으나 이제는 가족 구조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새 영아가 있는 집이라는 표현에서 새 아이가 있는 집이라는 표현으로 이동했다. 공동체 언어에서 보호 대상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으로 분류된 것이다. 지역 지원 구조도 지속 형태로 고정되었다. 읍사무소 지원은 긴급 항목에서 정기 지원 항목으로 이동했고 보건소 방문은 안전관리 단계로 조정되었다. 농협 물품 공급 경로 역시 지속 항목으로 유지되었다.
농촌 공동체 내 비공식 지원도 지속되었다. 이는 가족 기능이 공동체 차원에서 인정되었음을 의미했다. 한승우의 생활 구조는 돌봄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된 상태였다. 농사 일정은 축소 규모로 유지되었고 영아 돌봄이 시간 구조의 중심이 되었다. 농업 노동과 돌봄 병행 구조가 고정되었다. 보호기관 기록에는 돌봄 지속성 유지, 생활 구조 안정, 환경 변화 없음이라는 항목이 반복되었다. 세 영아의 개별 반응 차이는 더욱 명확해졌다. 하나는 자극 반응이 빠르고 요구 신호가 잦았고, 하나는 안정 반응이 높고 각성 간격이 길었으며, 하나는 수면 주기가 지속적으로 길었다. 보호기관 발달 기록에는 개별 성향 차이가 초기 단계에서 확인된다는 평가가 포함되었다. 동일 환경에서 개별 발달이 형성되고 있다는 의미였다. 행정 기록에서는 세 영아의 신분이 여전히 무연고 상태였지만 보호관계 확정 이후 생활 인식은 변화했다. 보호자와 영아 사이의 관계는 법적 보호관계로 정의되었고 공동체 인식도 이에 맞춰 이동했다. 행정번호와 생활관계 사이의 간극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보호기관은 장기보호 사례 관리 단계로 전환했다. 정기 방문 주기는 유지되었고 발달 기록이 추가되었다. 보호 환경은 안정 유지로 평가되었고 변화 필요성은 없었다. 이는 보호 체계에서 최종 안정 단계에 해당했다. 김제 농촌사회에서 단독 가구가 세 영아를 양육하는 사례는 이례적이었지만 공동체는 이를 가족 구조로 수용했다. 농촌 지역에서 가족은 혈연만으로 정의되지 않으며 돌봄과 공동생활이 기준이 되기도 한다. 세 영아는 이제 보호 대상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되었다. 한승우의 집안에서 세 영아는 동일 온도와 동일 생활 주기 속에 있었다. 돌봄 구조는 안정적으로 반복되었고 환경 변화는 없었다. 행정 절차는 이미 완료되었고 생활 구조는 지속 상태였다. 발견 후 반년에 가까운 시간, 세 영아의 존재는 임시보호에서 장기가족 구조로 완전히 이동했다. 김제평야의 한 농가에서 이름 없는 세 영아와 이름 있는 한 성인의 공동생활은 보호 사례가 아니라 가족 형성 사례로 자리 잡았다. 보호관계가 확정된 이후의 시간은 행정기록에서는 안정유지 단계로 분류되었지만 생활 내부에서는 변화가 계속 누적되고 있었다. 세 영아는 동일 환경에서 생존을 유지하던 단계에서 발달을 형성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었다. 보호기관 방문 기록에는 발달 반응, 사회적 인지 반응, 상호 반응 항목이 추가되었다. 체중과 체온 중심의 생존 지표에서 관계 형성 지표로 관리 항목이 이동했다. 세 영아는 이제 각각의 주기와 반응을 가지고 있었다. 급여 요구 신호의 빈도와 방식이 서로 달랐고 각성 시간과 수면 패턴도 개별 구조를 형성했다. 보호기관 발달 기록에는 개별 성향 분화 단계 진입이라는 평가가 기재되었다. 동일 환경에서 개별 발달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였다. 행정적으로는 여전히 무연고 영아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생활 구조에서는 이미 개별 존재로 자리 잡고 있었다. 보호자 지정 이후 의료 기록, 예방접종 기록, 발달 기록이 각각 생성되었다. 행정번호 A, B, C는 계속 사용되었지만 보호 환경에서는 서로 다른 개체로 인식되었다. 김제 농촌 공동체의 인식도 완전히 변화했다. 초기에는 보호 사례였고 이후에는 보호 관계였으며 이제는 가족으로 받아들여졌다. 공동체 언어에서 세 영아는 아이들로 불리기 시작했고 보호자는 보호자가 아니라 아버지로 인식되었다. 혈연 관계는 없었지만 돌봄 관계가 가족 정의를 대체했다. 지역 지원 구조는 생활 일부로 고정되었다. 읍사무소와 보건소의 정기 방문은 계속되었고 공동체 내 비공식 지원도 지속되었다. 농촌 사회에서는 가족 단위 돌봄이 공동체 기능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다. 세 영아가 있는 집은 이제 보호 공간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 가정으로 분류되었다. 한승우의 생활 구조는 돌봄 중심으로 완전히 고정되어 있었다. 농사 규모는 이전보다 축소되었고 노동 일정은 영아 돌봄 주기에 맞춰 조정되었다. 농업 노동과 돌봄의 병행 구조가 안정 단계에 들어갔다. 보호기관 기록에는 돌봄 지속성 유지, 환경 안정, 발달 지원 가능이라는 평가가 반복되었다. 세 영아의 발달 단계는 이동하고 있었다.
수면 패턴의 규칙성이 형성되었고 급여 반응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환경 적응 반응 역시 지속되었다. 동일 보호 환경에서 발달이 누적되고 있다는 점이 보호기관 분석에 강조되었다. 환경 변화 없이 성장 단계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였다. 시간은 발견 후 1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동일 환경 유지 기간은 초기 애착 형성 전체 기간을 포함하게 되었다. 보호기관 발달 분석에는 안정 애착 형성 환경이 고정되었다는 평가가 포함되었다. 이는 장기 보호 환경이 발달 기반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했다. 행정 기록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무연고 영아라는 분류는 유지되었지만 보호자와의 관계는 장기 보호 가족 관계로 정의되었다. 이는 보호 사례가 아니라 보호 가족 사례로 분류된다는 의미였다. 행정체계 내에서도 가족 구조로 인정된 것이다. 김제 농촌사회에서 이 가족은 이제 특별한 사례가 아니었다. 단지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인식되었다. 공동체 내 가구 구조는 혈연 여부보다 생활 단위로 판단된다. 돌봄과 공동생활이 지속되는 가구는 가족으로 분류된다. 세영아와 한승우의 관계는 그 기준을 충족했다. 집안의 생활 구조는 안정적으로 반복되었다. 동일 온도, 동일 급여 주기, 동일 수면 환경이 유지되었다. 발달 지원 물품과 기록 체계도 유지되었다. 농사와 돌봄이 병행되는 구조는 더 이상 예외가 아니었다. 생활의 기본 형태가 되었다. 세영아의 존재는 이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성장 중인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되었다. 보호기관 기록에도 가족관계 안정이라는 항목이 추가되었다. 이는 보호체계가 관계 구조를 가족으로 인정했음을 의미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공동체 언어에서 한승우의 위치도 변화했다. 이전에는 단독 농가, 보호자, 보호 사례의 중심 인물이었지만 이제는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으로 인식되었다. 농촌 사회에서 이는 가족 가장과 동일한 위치였다. 행정체계는 더 이상 환경 변경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았다. 보호 환경은 안정 유지 단계로 확정되었고 장기 보호 사례 관리로만 기록되었다. 이는 보호 체계에서 최종 단계에 해당했다. 세영아의 존재는 이제 그 집의 시간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생활 주기, 공간 배치, 농사 일정, 공동체 관계가 모두 그들을 중심으로 움직였다. 보호 관계가 생활 관계로 완전히 전환된 상태였다. 발견 당시 그들은 이름도 신원도 없는 존재였다. 생존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태로 남겨진 새 생명이었다. 그러나 동일 환경에서의 시간 누적과 돌봄의 지속이 그들을 가족으로 이동시켰다. 혈연이나 출생 기록이 아니라 생활과 시간의 축적이 관계를 만들었다. 김제평야의 한 농가에서 시작된 임시보호는 가족 형성으로 완성되었다. 이름 없는 새 영아와 이름 있는 한 성인의 공동생활은 법적 보호를 넘어 생활 가족으로 자리 잡았다. 이 가족은 선택으로 형성되었다. 계획된 출생도, 혈연도, 제도적 이양도 아니었다. 단지 발견과 돌봄, 그리고 시간의 누적이 관계를 만들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항상 혈연으로만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한 공간에서의 반복된 돌봄과 책임이 관계의 시작이 된다. 가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 새 아이는 이제 어디에서 왔는지보다 어디에 속하는지가 분명한 존재가 되었다. 그들이 속한 곳은 보호 기록이 아니라 한 집, 한 사람, 한 공동체였다. 누군가에게 버려졌던 새 생명은 누군가에게 선택된 가족이 되었다. 가족은 같은 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삶을 나누는 시간에서 시작되기도 한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 편의 이야기에 시간을 내어 마음을 기울여 주셨다는 사실이 저희에게는 큰 의미가 됩니다. 새 아이와 한 사람의 삶이 서로를 향해 열리고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가족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혈연이나 조건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나누고 책임을 나누며 서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선택 속에서 가족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조용히 전해 주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에 다가가는 작은 관심과 따뜻한 선택이 한 존재의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점 또한 우리에게 남는 울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오래 남아
주변의 사람과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에 작은 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현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의 온기와 의미를 담은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아래에 여러분의 느낌을 남겨주시고 공감을 눌러주시며 채널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많은 이야기를 이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